프랑스를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뷰티 시장에서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프랑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샤넬, 디올, 랑콤.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뷰티 시장을 지배해온 그 프랑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화장품 수입 1위 자리를 차지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2024년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역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00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순위를 들어가 보면 상위권을 한국 브랜드들이 완전히 점령하고 있거든요. 메디큐브 모공 패드가 1위, 바이오던스 마스크팩이 2위, 그리고 코스알엑스 달팽이 에센스가 10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도 아니고 여러분도 이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중소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자랑스럽고 또 놀라운 내용인데요. 어떻게 한국 화장품이 세계 최강 프랑스를 넘어서서 글로벌 뷰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화장품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적당한 품질 정도로 인식되었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좀 팔리는 정도였고 서구권에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글로벌 뷰티 시장은 프랑스가 압도적인 1위였거든요. 프랑스는 무려 수백 년 동안 화장품 강국으로 군림해왔습니다. 루이 14세 시대부터 향수와 화장품 산업이 발달했고 샤넬, 디올, 랑콤, 로레알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전 세계 부자들의 화장대를 장악하고 있었죠. 화장품 하면 당연히 프랑스,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한국 배우들과 아이돌들의 피부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피부가 저렇게 좋지? 특히 서구권 사람들이 놀란 건 한국인들의 글래스 스킨, 그러니까 유리처럼 매끄럽고 투명한 피부였습니다. 서양 화장품이 주로 커버력을 강조했다면 한국 화장품은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거든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202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화장품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이커머스 화장품 시장의 평균 성장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2.5%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성장이죠. 근데 같은 기간 K-뷰티의 성장률은 무려 63%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 화장품 시장이 커지는 속도보다 한국 화장품이 그 시장을 잠식하는 속도가 거의 3배나 빠르다는 뜻입니다. 마치 한국 화장품이 진공청소기처럼 미국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2024년 드디어 한국이 미국의 화장품 수입국 1위에 등극합니다. 프랑스를 제치고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간 미국이 수입한 한국 화장품 규모가 무려 17억 4천만 달러입니다. 전체 수입국 중 점유율이 22%예요. 5개 나라 중 한 나라꼴로 한국 화장품을 수입한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성공을 이끈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도 잘 모르실 수 있는 인디 브랜드들입니다. 달바, 마녀공장, 썸바이미, 스킨천사 라운드랩, 뷰티 오브 조선 이런 브랜드들 들어보셨나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작은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브랜드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을까요? 비결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분의 차별화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핵심 성분을 보면 센텔라 아시아티카, 나이아신아마이드, 히알루론산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특히 센텔라는 병풀이라고 불리는 식물인데 피부 진정과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올리브영 리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인기 제품 상위 100개 중 무려 85%가 진정 효능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이게 신기했던 겁니다. 자기들은 그동안 화학 성분으로 피부를 커버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한국은 자연 유래 성분으로 피부를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새로웠던 거죠. 두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프랑스 화장품 한 통에 10만원, 20만원씩 하는 게 당연했잖아요. 그런데 한국 화장품은 2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비슷하거나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가성비 좋은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끈 것과 비슷한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코스알엑스의 달팽이 에센스는 미국 아마존에서 약 25달러, 우리 돈으로 3만원 정도에 팔립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1000만 개 이상 팔렸어요.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 피부 재생에 좋다는 게 입소문을 타면서 한국 화장품 이꼬르 효과 좋고 가격도 착한 이미지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코리안 스킨케어 해시태그 조회수가 1분기 대비 무려 106%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화장품을 리뷰하면서 홀리 그레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홀리 그레일이 뭐냐면 성배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찾아 헤매던 최고의 제품이라는 의미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마스크를 쓰면서 피부 트러블이 늘어나잖아요. 이때 한국 화장품의 진정 효과가 딱 들어맞은 겁니다. 민감해진 피부를 달래주는 제품들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그게 바로 한국 브랜드였던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지금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아예 뷰티 철학 자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클렌징부터 시작해서 토너, 에센스, 세럼, 아이크림, 모이스처라이저까지 꼼꼼하게 단계별로 케어하는 한국식 스킨케어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걸 따라하면서 K-뷰티 루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의 피부 관리 문화 자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요가가 인도의 문화를 전파한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실제로 미국 아마존 퍼스널 케어 카테고리를 지금 당장 들어가 보시면 1위가 메디큐브 모공 패드입니다. 이 제품 하나가 얼마나 팔렸는지 아세요? 리뷰만 5만 개가 넘어요. 그리고 평점이 4.5점 이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보통 화장품은 개인차가 커서 평점 올리기가 어려운데 5만 명이 넘게 사용하고도 4.5점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효과가 검증됐다는 뜻이거든요. 2위는 바이오던스 마스크팩입니다. 한 장에 $1도 안 하는 마스크팩이 미국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굴에 종이를 붙인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봤는데 한번 써보고 나서는 완전히 팬이 됐습니다. 지금은 미국 드럭스토어 어디를 가도 한국 마스크팩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뷰티 오브 조선의 맑은쌀 선크림은 2022년 선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선크림 하면 끈적끈적하고 백탁 현상 때문에 바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국 선크림은 가볍게 발리고 백탁도 없어서 이 진짜 선크림 맞아?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죠. 달바의 경우는 더 극적입니다. 2024년 해외 매출이 약 1,4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매출의 45%를 수출로 달성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작은 인디 브랜드였던 회사가 이제는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는 글로벌 브랜드가 된 겁니다. 화이트 트러플 세럼이라는 제품이 특히 유명한데 이탈리아산 백송로 추출물을 넣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실제 효능을 동시에 잡았어요. 마녀 공장은 어떻고요? 해외 매출 증가율 2위입니다. 비피다 발효 라인이 핵심 제품인데 발효 기술을 화장품에 접목시킨 게 한국이 세계 최초거든요. 김치, 된장 같은 발효 식품 문화가 발달한 나라답게 그 기술을 화장품에도 적용한 거죠. 발효 성분이 피부 흡수율을 높이고 효능을 극대화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지금은 전 세계 화장품 회사들이 발효 화장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썬바이미의 레티놀 세럼은 1년 만에 100만 개가 팔렸습니다. 레티놀은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인데 자극이 강해서 사용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국 브랜드들이 레티놀을 순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효과는 있는데 자극은 적은 제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런 브랜드들이 전부 한국의 ODM 기업들과 협력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은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제조 전문 기업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브랜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이 ODM 회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한국에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은 단순히 좋은 화장품 브랜드 몇 개를 가진 게 아니라 화장품 산업 생태계 전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실리콘밸리가 IT 생태계의 중심인 것처럼 한국은 이제 뷰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이 된 거예요. 실제로 2024년 전 세계 주요 화장품 수출국들의 수출액을 보면 대부분 역성장하거나 플랫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유일하게 20%의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주춤거리는데 한국만 혼자 쭉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넘어서 유럽, 중동, 중남미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한국 화장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프랑스 화장품은 비싸기만 하고 별로야. 한국 화장품이 훨씬 좋아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더 극적입니다. 일본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2022년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어요. 일본은 원래 자국 제품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한 나라인데 그 일본에서조차 한국 화장품이 1위를 차지한 겁니다. 특히 10대, 20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색조 화장품을 열광적으로 구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뷰티 시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 아시겠죠? 단순히 화장품 몇 개 잘 만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한국이 새로운 뷰티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가 수백 년간 지켜온 뷰티 종주국의 자리를 한국이 기술력과 혁신으로 단 10년 만에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대단한 이유는 삼성이나 LG 같은 재벌 대기업이 아니라 이름도 잘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해냈다는 겁니다. 작지만 아이디어 하나로, 좋은 제품 하나로 전 세계를 상대로 승부를 걸어서 이긴 거죠. 앞으로 K뷰티는 어디까지 갈까요? 전문가들은 2026년에도 이 성장세가 계속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특히 클린 뷰티, 그러니까 친환경적이고 비건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시장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APR의 리드샷 같은 홈케어 기기들이 의료기기 수준의 효과를 내면서 한국 이꼬르 뷰티 테크놀로지 강국이라는 인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해외여행 가시면 현지 드럭스토어나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한번 들러보세요. K뷰티 섹션이 따로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한아름 들고 계산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가슴이 뿌듯해지실 겁니다. 아, 우리 제품이 저렇게 인기가 있구나. 우리나라가 뷰티 강국이구나. 이게 진짜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특히 이름 없는 작은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K뷰티나 K팝, K드라마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길 바랍니다.